네, 안녕하세요. 조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 핫 이슈에서는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는데 한의사 같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는 식품을 판매한 그런 업체에 대한 적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걸렸는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허위 과장 광고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소비자경제신문의 최빛나 기자님, 네,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경제신문의 식품유통이랑 경제부 담당하고 있는 최빛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우리 소비자를 위한 소식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소비자경제신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뉴스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가 최근에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그런 업체들을 적발을 했어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가 지금 이제 걸린 겁니까, 이게? 이번에 네. 식약처에서요, 네네. 의사나 한의사 등을 동원해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네.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나 한의사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광고하는 41개의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1213개의 사이트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자율 광고 심의 위반 건, 네. 그리고 오인 혼동 건, 체험기 이용을 했다는 소비자 기망 건, 네네. 타사 비방 건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36개 판매 업체인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적발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적발 네네. 사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제품이라던가 네. 아니면 화장품, 네네. 아니면 이제 요즘 워낙 식품에 대해서 예민하시잖아요, 소비자들이. 네네, 그렇죠.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이제 네. 타사를 이제 뭐 비방하는 광고 네.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자율 광고 심의를 위반했다던가 그러니까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뭐 잇몸 건강 치약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거짓 광고를 네네. 한 상태 이런 사례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요즘 워낙 뭐 다이어트 식품들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다이어트 식품에서 SNS 체험 사례들을 쇼핑몰에 광고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거짓인 거죠. 정확한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 건강식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라는 네. 광고로 적발된 사례들이 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제품명을 정확하게 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탄탄 플란트 정이라는 게 있고, 아, 여기가 이제 잇몸 건강을 위한 네네. 특별한 부위를 네네. 넣었다 이렇게 네네. 광고를 네. 한 거군요. 이제 아무래도 잇몸 네네. 건강 말 그대로 치약 제품인데 네네. 뭐 여러 가지의 부원료 좋은 재료들을 다 썼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 좋은 하루 야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네, 저도 워낙 사서 있어요. 먹었던 네네, 제품인데 맞습니다. 네.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 사례를 올렸는데 사실 이게 기만이다. 네, 소비자 이렇게 판단하는 기만으로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런 체험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모든 체험기가 다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뭐 기준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체험 사례들을 광고성으로 이제 어떤 SNS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네. 이제 의사나 한의사 분들이 네. 본인들은 하질 않고 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제 광고성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의 비용을 주고 체험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네네. 좋게 써라. 네. 그러니까 좋게 광고를 좀 올려줘라라고 그러니까 해서 진짜 소비자가 아니고 그쵸. 네. 네. 어떻게 보면 약속이 된 소비자가 네네. 좋은 말만 쓰는 네.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만이다 이렇게 기만이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하는 거네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댓글이라든가 또는 뭐 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데 네, 많죠. 그게 사실은 다 짜고 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이런 거 열심히 적발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노경이나 한재원 공신보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사나 한의사들이 직접 의료인의 이름을 걸고 허위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녹용이라던가 한지원 공신보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에 기본적으로 한의사라던가 의료 쪽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제품들은 1%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 제품들을 이제 심의 위반의 사례로 네.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정확히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식품인데 마치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의료인 거네. 이름만 빌리고 이름만 빌려가지고. 네.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면 이름 빌려준 그 의사나 한의사들은 무슨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은가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네네. 그들의 이름을 빌린 것뿐이지 그들이 제조에 참여는 안 했다라는 게 국가의 기준입니다. 네. 네, 제조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3자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끔 광고성은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한의사는 자기가 이렇게 허위 과장에 활용돼서 나아가리라고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모를 봐주는 리가 건가? 있을까요? 다 알 수 있을 것 네. 같고 알 수 있었다면은 전문가로서 그는 비양심적이고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명확치가 사실 않네요. 국가 자체에서도 어떤 기준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의사들 워낙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면 그 유명 한의사라던가 의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유형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름을 걸고 뭐 예를 들면 제 이름 최빈나 뭐 환이라고 네네. 걸어서 네. 그 상태를 가지고 제조 공장과 뒤에 이렇게 제품을 뒤에를 보시면 제조 공장, 제조 판매원 이런 네.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뭐 최빈나 주식회사에서 제조를 했고 거기서 실제로 최빈나 주식회사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네. 하면 해당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결국은 네. 최빈나라는 사람이 제품을 판매하고 만든 거라서 네네.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성분이라던가. 네. 근데 네. 요즘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최빈나 주식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최빈나 이름만 빌리고 나머지는 따로 제3의 업체들한테 자기 이름만 빌려준 이제 완벽한 광고성으로만 네. 나가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뒤에 내용 이제 해당 제품들을 막 설명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를 네. 좀 잘 살펴보시면 네네. 판단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 입고 의사다 한의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네. 그렇진 않을 수가 있다. 이분도 그쵸. 결국 광고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분들이 출연해서 나오면은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네, 그렇죠. 소비자 인지도가 좋아진다든지 네, 뭔가 네.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저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한의사 의사 제품들 많이 사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뭐 네. 반짝이고 반짝 다음날 너무 좋고 네. 이런 얘기들을 광고성으로 소비자들의 귀를 막 홀리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전문가 이러니까 아 뭐 그냥 일반인보다는 좀 낫겠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이름을 걸고 광고성으로 하는 경우와 실제 네네. 제품이나 이런 거에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이제 그 말씀 해주신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거의 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SNS 상에 최근에 이제 이런 제품들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특별히 업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어떤 규정으로 뭐 정해져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런 부분이 약간 지금 갑자기 급성장된 이제 SNS 마켓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참 계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네. 결국은 전자거래법상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건데 네. 최근에 뭐 호박즙 인블리 사태라던가 그리고 다이어트 약 벤츠 같은 네. 유튜버들이 네.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판매하는
이물질 등이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슈가 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식품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판매자의 책임감이라던가 이제 소비자 보호 인식 등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팔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가 뭐 소비자가 미리 얼굴 그걸 보고 뭐 이런 네네. 것도 아니어서 판단도 네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표시돼 있는 거 광고 올라가 있는 것만 보고 사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식품의약처에서 얘기한 거는 식약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전자거래법상의 문제점만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명확하게 그쵸.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이제 생겨도 이게 판매업으로 제대로 신고됐느냐 하는 부분만 지금 그렇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발생돼 있는 매출 자체가 세금으로 가냐 안 가냐, 세금을 내고 있냐 안 내고 있냐에 대한 부분만 사실 잡고 있지. 그렇죠. 소비자들의 피해 자체는 엄청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에서 지금 SNS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기업, 그러니까 SNS 판매하고 있는 이 쇼핑몰, 이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전자상거래법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뭐 질, 품질 이런 부분은 사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규정을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미비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미비하다. 이걸 빨리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식약처라던가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정부 측에서 화장품이라던가 건기식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제조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직접 제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직접 소비자가 판명하기엔 좀 어렵고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 각 세계의 정부에서는 기준점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이제 당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건 좀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 마켓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SNS에서 식품을 팔 생각은 감히 못했어요. 사고가 한번 나면은 이게 피해 보상이나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뭐 점점점 시장이 커져가니까 그냥 의류, 가방 뭐 이런 전통적인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식품, 뭐 화장품도 굉장히 기능성 화장품 같은 그런 그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들도 많이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소비자들은 이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판매 업체로서 등록이 된 건지를 확인해 보는 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제조 과정이 제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허위 가짜한 광고에 속아서 잘못 산 거다. 뭐 이랬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소비자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사업자 정보가 올바른지에 대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전자거래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판매업이라던가 뒷부분의 내용들을 정확히 그 업체에 있는 정확한 상호명과 같은지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사실은 요즘 문제점은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돼서 환불을 요청을 하거나 취소 요청을 해도 SNS 측에서 거절을 하거나 환불 거부를 할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제품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법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는 7일 내에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고 7일 내에 그리고 제가 샀던 제품이 받은 제품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내에 무조건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위주는 사실은 전자거래법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을 먹고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이어트가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취소나 환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네. 제품을 소비자가 훼손하지 않았다는 요 기준에서만 네네. 사실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 때문에 내가 뭐 배탈이 났다든지 피부가 네네. 상했다든지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증명 과정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네, 진단서 하나 끊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네. 진단서 끊어가도 아니 화장품 이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것- 쓰시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소비자가 불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인블리 사태도 지금 뭐 저기 소송하고 네네. 피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면 솔직히 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거의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지죠. 지게 될 가능성이 네네. 높아요. 그래서 이 제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간관계를 밝히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검사와 이걸 해야 인간관계를 밝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화난다고 해서 막 네. 하시지 마시고 그 변호사하고 좀 충분하게 그 이야기 좀 많이 나눠서 괜히 또 소송 과정에서 또 비용 들고 또 추가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조금 더 전으로 가보시면 이 소비자 피해들이 워낙 이슈된 게 있었어요. 네, 뭐 네.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생리대파문. 사실 이게 처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했지만 안일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터진 게 뭐 소비자가 한 명이 죽어야 그나마 움직이고 네, 네. 누가 다쳐야 움직이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체적인 피해가 나타난 것에 네.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과관계 증명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또 그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제품으로 인한 신체에 어떤 유해가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편에서의 판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인데 또 기능성을 좀 허위 과장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기만한 경우 네, 기만한 가짜 댓글 조작단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체험을 해서 굉장히 뭐 좋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하고 다 짜고 치는 네, 짜고 치는. 뭐 이런 것들 적발해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것이 굉장히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뭐 이런 것들을 식약처가 밝혀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사는 식약처가 거의 매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몇 건 적발했다 이런 것만 낼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법원이나 또는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방식들을 좀 만들어서 네. 법적으로 구멍이 없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